지난 시간에 무한급수 전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대략 요 정도 페이지죠? 등비급수의 학? 맞아요? 네, 65번 나오는 요 페이지 전까지 해서 자기 질문 있는 사람 하세요. 지난 시간에 처리 안 된 거 있으면. 없어요? 자, 그럼 다음 70번까지 해서 질문. 66번. 아이고야. 이게 지금 안 되면 어떡하냐. 자, 예. n이 무한대로 가요. 1보다 큰 지수예요. 지수가 3의 n승, 2의 n승 있으면 2의 n승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수렴을 하려면 a에는 3의 n승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예.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4의 n승이나 5의 n승으로는 또 아래쪽이 커지기 때문에 밑은 반드시 통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3의 n승, 3의 n승이 약분되고 나서 6이 나와야 되니까 an 분모에 있으면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끝. 끝.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뒤집었으니, 예, 같이 뒤집히면 되죠. 3의 n승 분의 6 이렇게 해도 되고, 공비와 첫째 항으로 분리하고 싶으면 3을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에 n-1승. 이게 원래 등비수열의 이 원령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첫째 항에 공비의 n-1승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무한 등비 급수에 대한 질문이에요.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an 분의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하면 답이라고. 예.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또 질문. 없어요? 설마 나 지금 보통 욕조에다 대고 낚시한다 이런 표현 하는데, 낚시꾼들은 내가 지금 설마 물고기가 없는 게 확실한 욕조에다 대고 미끼 걸고 이렇게 물고기가 걸리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76번까지 페이지에서 질문. 75번. 자기가 여기까지 지금 안 풀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질문과 동시에 얘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다 이러지 말고. (75번) 2n-1승이네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입니다. 무한 등비 급수예요. 우리가 무엇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초기에 친구들이 배우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 꼴을 자꾸 생각하는데, 이 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내 눈에 이런 식으로 보여져야만 등비수열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좌우지간 n거듭 제곱을 가지고 있는 단항식이면 되는 겁니다. 단항식. 항이 여러 개 있지 않은 단항식. n거듭 제곱이 있는 단항식. 이러면 등비수열이 되는 거고, n거듭 제곱 안쪽에 있는 숫자가 공비이며 n에다가 1을 넣어서 나온 전체 숫자가 첫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코사인 세타는 2n-1이다 라고 하면 얘가 정답이 1 공비분의 첫째 항인데 이제 여기 이 수열을 보면서 이게 n거듭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아 등비 수열이구나 알아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공비는 n거듭 제곱 안쪽까지가 공비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제곱이 공비구나 라고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첫째 항은 n에다가 무조건 1을 집어넣어. 여기 그것도 첫째 항이 요게 1이기 때문에 1이에요. 여기가 2부터면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더하는 수를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거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 요렇게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가 이거 등비수열 꼴이 아니잖아요. 그 꼴하고 무관하다고. n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단항식은 다 등비수열이에요. 그리고 그 등비수열은 수렴 조건을 지키는 한 1 공비분의 첫째 항이 답입니다. 예, 나중에 혹시 필요하게 되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공비인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에서 1 사이여야 한다를 필요하면 쓸 텐데 잘 생각해 보면 사인이나 코사인은 원래부터 -1에서 1 사이야. 제곱하면 더더욱 음수는 될 리 없고 이 정도의 조건이라면 세타가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1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1보다 작은 애야. 그러니 이 값이 3분의 2이다를 가지고 너희들은 삼각방정식을 풀면 된다. 삼각방정식 풉시다. 요렇게 서로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3 코사인 세타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넘어가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2는 0이고요. 1, 2, 1 뿔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거나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인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가 될 수가 없는 애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맞고 그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첫 번째 값은 3분의 파이라고요. 다만 세타의 범위를 어디로 줬는지를 이제 두리번 되면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0에서 파이까지라면 3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거를 만약에 2파이까지로 확장했다면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답이겠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그 다음 옆 페이지. 소위 말하는 정오 판정, 진위 판정 문제죠. 합답형이고 기억, 니은, 디귿 다 따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79번. 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한급수의 성질이라는 게 솔직히 잣서 보면 몇 개 없어 얘들아. 그 몇 개 없는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푸는 것 뿐이에요. 이거 급수인데 무한급수인데 수렴하죠. 1로. 그럼 리미트 a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고. 무한급수인데 수렴하잖아요. 그럼 리미트 b에는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위 부등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같은 거예요. 둘 다 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억번부터 날라가요. 기억번 날라가면 웬만하면 땡큐. 웬만하면 땡큐. 어지간하면 니은번은 맞아요 이거. 웬만하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니은번 맞다 그러면 내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 왜냐면 기억, 니은이 다 틀렸을 경우 애들이 디귿을 안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귿을 안 풀고 그냥 맞는 거지. 기억, 니은 틀렸는데 디귿도 틀리면 답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은 기억이 틀릴 경우 웬만하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드물게 디귿 내놓은 경우 있으니까 한번 살펴는 봐야죠. 이건 뭐야?
시그마 무한대 an 더하기 bn, an 마이너스 bn이 모두 수렴. 아이씨, 이건 틀렸네. 젠장. 아니다. 니은번 맞아요. 니은번 맞아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볼까? 여기 봐봐. 지금 우리가 이거 진입 판정, 그러니까 리미트 어쩌고저쩌고의 성질에 대해서 옳고 그름 따지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고 합시다. 이거를 만나게 되는 게 세 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수열의 극한, 요 앞에서 했던 거. 두 번째는 무한급수,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파트가 무한등비급수. 이렇게 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야. 리미트 PAN 더하기 QBN이 수렴하고 리미트 RAN 더하기 SB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도 수렴하고 리미트 BN도 수렴한다. 예. 그러니까 매번 이 문제가 나올 리는 없는데 아주 대표적이고 유명한 참인 명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미트를 걸고 AN과 BN에 대하여 마치 리미트만 빼고 나면 연립 방정식 형태가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개별의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이건 증명도 유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주 나오는 애예요. 거꾸로 말해 너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건 간에 이 꼴로 만들 수 있다면 AN, BN은 각각 수렴해야만 하는 거라고. 알겠어? 여기서 말하는 PQRS는 적당한 실수. 0도 포함이에요. 0도 포함하여 적당한 실수.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건너와서 단원을 건너와서 무한급수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번에도 PAN 플러스 QBN이 수렴하고 RAN 더하기 SBN이 수렴하면 이라는 건데 얘를 이제 어떤 논리를 들이밀 수 있냐면 무한급수라는 게 얘들아 무한급수 봐봐요.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이게 무한급수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계산할 때는 부분합이라는 걸 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1부터 무한항까지 더했는데 무한항까지가 어딨어 세상에. 그거는 더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합의 n자리에 리미트를 보내버린단 말이야. 요렇게 그럼 여기까지는 실체가 나오는 놈이니까 그 실체에다가 리미트 n이라는 무한대를 거는 거죠. 극한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다른 말로 쓰면 sn이거든. sn? 알잖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이에요.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이에요. 우리가 합이라고 부르는 이 형태는 그 규칙을 찾기에 복잡할 뿐이지. 그러니까 등차니 등비니 상대관계니 뭐 이런 부분 분수니 이런 말을 붙일 수 없을 뿐이지 엄연한 n에 대한 수열이야. 수열이 뭔데?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S1이 어떤 숫자가 나오고 S2가 어떤 숫자가 나오고 S3가 어떤 숫자가 나온다면 n마다 숫자가 달리 나오는 애들은 다 수열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와서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합도 수열이라고 얘들아. 알겠어요? 그러니 무한급수도 리미트가 붙어있는 일종의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꼴은 내가 시그마 AK를 SN이라 하고 시그마 BK를 TN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AN의 N항까지 합을 SN BN의 N항까지 합을 TN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SN 더하기 QTN이 수렴한다.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RSN 더하기 S가 또 나왔네. TN이 수렴한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수열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1차 결론이 뭐냐? 리미트 SN도 수렴하고 리미트 TN도 수렴하는 겁니다. 자동방이에요. 연립방정식 형태의 두 개의 극한이 각각 수렴하면 개별 수열들이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 그럼 2차 결론이 뭐가 되냐면 리미트 AN은 0이어야 하고 리미트 BN은 0이어야 하는 겁니다. 얘의 일반항, 합이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 되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 얘기야. 요 얘기를 이제 이어서 생각하면서 얘를 딱 보면 이 얘기인 거야. PQRS가 111-1인 연립방정식 형태의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AN도 수렴하고 시그마 BN도 수렴하는 거예요. 각각이 수렴하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은 모두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뭐 0으로 수렴하건 어디로 수렴하건 수렴이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 상식적인 사실을 한 가지 외움으로써 개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증명 없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디귿번은. 그죠? 디귿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얘는 내가 아까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이 절대값이 써져 있잖아. 절대값이 쳐져 있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이 스토리 요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절대값을 쳐버리면 뿔마로 진동하던 애를 하나의 숫자로 수렴시킬 수가 있거든. 실제 수열은 2-2-2-2 이렇게 가는데 거기다가 다 절대값 쳐버리면 2로 수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꼴에다가 대비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뭐가 뭔 소린지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발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잖아. 그 발례에 대해서 뿔마를 진동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N이 1, -1, 1, -1, 1, -1 이렇게 진동하는 애라고 해봐. 그리고 리미트 B에는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0이라고 수렴해 버릴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값 AN, 절대값 AN으로 각각 수렴하게 되는데 그때는 1의 절대값이면 1, -1의 절대값이면 1이니까 1로 수렴하는 거 맞죠? 맞는데 각각의 수열은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요. 리미트 A에는 진동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발례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발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다. 니은번만 맞는 거다. 됐나요? 자, 또 질문. 이 페이지에 질문. 응? 84. 아, 이 이과놈들 진짜. 독해를 이렇게 못해서야. 봐봐. 이게, 그러니까, 요, S라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더라? 워크박스라고 부르던가? 뭐 하여튼, 영어권에서 부르는 그 함수 개념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장치가 있는 거야, 장치. 장치가 있고, A라는 애가 입력되면 B라는 애로 나와요. 인데 그 장치 안에 들어있는 메커니즘을 여기 적어준 거라고. 그럼 굳이 해설을 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그 아이를 역수로 만든 애의 n거듭 제곱의 무한급수 결과를 내놓으시오 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B라는 애는 최종 결과물이 뭐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무한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혹은 좀 더 짧게 가려면 A분의 A-1, A분의 1 하니까 입력된 숫자에서 1을 뺀 것의 역수를 하시오. 이렇게 A가 들어가면 거기서 1을 빼고 뒤집어 이렇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X가 들어갔어? 그러면 Y라는 결과물은 X에서 1을 뺀 다음에 뒤집어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T라는 연산자 워크박스는 C라는 애가 입력이 되어 D로 나오는데 그 과정이 16의 거듭제곱을 시켜라. 16의 거듭제곱을 시켜라. 그러니까 여기 이 Z라는 아이는 16의 요 Y값, 즉 X-1분의 1 거듭제곱을 시켜라. 이런 게 된다고. 그럼 다시 한번 S를 걸었죠? S라는 상자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G 숫자에서 1을 뺀 다음 뒤집어라가 된다고. 그러면 G 숫자 16의 X-1분의 1승에서 1을 뺀 다음 뒤집어라가 된다고. 그 결과가 1이래요. 됐어? 다 쫓아왔어? 독해잖아, 독해. 그러면 뒤집어도 1이고, 그러면 16의 X-1분의 1 빼기 1이 1이어야 되는 거고, 알고 보면 2여야 되는 거고, 16은 2의 4승이니까 X-1분의 4승이 2의 1승과 같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1이 되려면 얘가 4가 돼야 되니까 X는 결과적으로 5였네, 5. 이렇게. X가 5면 이제 줄줄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Z는 16의 4분의 1, 2가 되고, Z는 2가 되고, Y는 여기 X가 5라고 그랬으니까 5 빼기 1분의 1, Y는 4분의 1이고. 다 숫자로 나오는 거야. 진짜 쉬운 문제라고. 진짜 쉬운 문제였어요, 이거.
자, 다음. 또 질문? 아, 얘는 사례로 들기는 조금 뭐한데 86번 봐봐요.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이런 거야. A1은 1이고 A2는 F 서클 F A1이고 A3는 F 서클 F A2야. 그러니까 일종의 점화식 개념인 거죠. 예, 점화식. n번째 항을 집어넣어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끄집어낸다 라고 하는, 그랬을 때 리미트 an의 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냥 순차적으로 따라 해도 됩니다. 몇 번 안 걸려요. A1이 1이니까 A2는 F에다가 A1을 넣어라. 그러면 그 1이라는 i가 1보다 작으냐 0보다 작으냐 0보다 크냐를 본 다음에 여기다가 0보다 크니까 여기다 1을 넣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 결과가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음수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3이 되고, A2는 2분의 3이 되고, 그 A2 2분의 3을 다시 양수 파트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F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이제 음수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5가 되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그럼 A4 하나만 더 해봅시다. F 서클 F A3인데 A3가 4분의 5니까 여기다가 4분의 5를 넣으면 8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8분의 5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이 16, 8이 16 빼기 5, 8분의 11이 되나요? 요렇게? 그래도 잘 모르겠네. 수요를 찾아내기가 어렵나? 근데 지금 패턴이 보이죠? 뭐냐면 일단 최종적인 결과는 항상 양수로 나옵니다. 이게 F 두 번을 겪으면. 그러니까 들어간 값이 처음에는 여기, 그러니까 F AN을 첫 번째를 하면 그 양수를 집어넣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AN이 되고요. 그래서 AN 플러스 1은 F에다가 이 마이너스 2분의 1 AN을 넣는 건데, 이 자체가 언제나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 음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AN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최종적인 점화식의 모습이 A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 시원아, 이건 좀 중요한 건데, 뭐 오늘 하는 거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냐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네가 조는 거보다는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깨서 봐. 이 꼴인데, 자,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고, 너희들 점화식 싸그리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극한에 필요한 점화식 중에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 있었어요. Q꼴이 있었어요. PAN 플러스 Q꼴. 내가 맨날 8번 점화식, 8번 점화식이라고 부르던 그 녀석인데, 점화식 중에 가장 유명하네. 뭐 특성해 나오고 뭐 난리 났었잖아. 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P가
소위 말하는 수렴 범위, 즉 이 P의 다른 이름이 공비거든요. 공비. 그러니까 이 공비가 수렴 범위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나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P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나 확인. 그리고 1번이 확보가 됐으면 리미트 AN이 알파일 경우, 수렴할 경우 리미트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알파 이퀄 P알파 플러스 Q 한 1차 방정식을 풀면 그 값이 수렴값이 됩니다. 그 값이 수렴값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 전형일 텐데, 그 전형적인 모습일 텐데, 뭐냐면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수렴 범위에 있는지 확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 맞죠? 그게 확인이 됐으면 리미트 AN,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의 극한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2 하면 답이에요. 넘어가면 2분의 3 알파는 2, 따라서 알파는 3분의 4. 이게 답이에요. 아이고 희원아 어떡할까? 그냥 너 이 시간에 항상 낮잠 자니? 거의 뭐 난 원래 이 시간에 자는 시간이에요 수준인데 이건?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고, 이게 사례가 조금 안 맞긴 한데, 두 번째 이야기는 요런 얘기가 나왔을 때 y는 x를 여기다 하나 그려놓고요. 아이, 이것도 자, 봐봐요. y는 fx라는 애를 나한테 줬어. 거기다가 내가 스리슬쩍 y는 x, 이거는 그냥 갖다 놓는 거야. 갖다 놓은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an 플러스 1 다음 번째 항이 이 f라는 함수의 an 그 전항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줄 때가 있을 때, 그런 다음에 리미트 an을 구하여라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 리미트 an을 구하여라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항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함수에 들어간 자신의 y좌표를 a2라고 하겠다는 거죠. 저 말에 의하면. a1을 f에다가 정의역 자리에 넣어서 나온 y좌표, 그 y좌표를 a2라 하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a3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인데, a3는 말 그대로 a2를 x좌표에 넣었을 때 올라오는 y좌표가 a3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a2를 이쪽에다가 갖다 놔야 되거든. 이쪽에다 갖다 놓을 때 어떻게 갖다 놓느냐, 바로 이거 y는 x를 이용하는 겁니다. 요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좌표와 이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 이름이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로로 보내서 딱 떨어뜨리면 그 자리가 a2가 돼요. 그럼 그 a2를 쭉 끌어올려서 함수에
만나게 한 이 자리가 A3가 되는 건데 이게 과정이 살짝 불필요하죠. 여기 A1 올라가서 A2가 됐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A2에서 가로로 보내서 Y는 X에 한번 만나면 거기서 직각으로 튕겨 올라가는 행위를 하면 좀 빨라져요. 자신의 높이로부터 가로로 움직여서 Y는 X를 만나잖아. 그럼 만난 자리에서 직각으로 움직이는 거야. 위든 아래든. 그래서 함수를 다시 만나면 그 자리가 다음번째 항이에요. 자, 요걸 빠르게 하면 A3에서 가로로 움직여서 Y는 X를 만나고 다시 세로로 움직여서 함수를 다시 만나면 그 자리가 A4라고. 그럼 A5는 이렇게 만난 요 자리가 A5고요. 이제 지겹죠? 다다다다다다다 계단. 여기서 만나고 튕기고 이렇게 하면 다음 항이 계속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행위를 무한히 한 결과는 얼마인가 라는 건데, 이게 보세요. 만나고 요또 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바운딩이 시작될 텐데, 그러다가 무한히 가서 여기 탁 하고 도달을 했다. 이 자리에 도달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여기가 알파가 되면 그 알파를 함수에 집어넣은 자리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번 항도 알파를 넣었을 때 다시 알파가 나오는 거고,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서 들어갔을 때 또 알파가 나오는 거고, 이걸 수렴이라고 하죠. 알겠어요? 이걸 수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함수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 자리가 바로 수렴값이에요. 수렴값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시킬 때 그때 우리가 수렴한다고 합니다. 를 여기다가 갖다 써볼게요. 그럼 내가 이거 왜 썼는지 알겠지? y는 x. 그리고 얘는 살짝 다른 것은 함수에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합성해서 두 번을 넣어요. am 플러스 1이 f에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넣는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a1이 있다고 쳐봐. 정확히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a1이 있다고 하면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한 높이가, 여기가 a2입니다. 아니, a2가 아니라 fa1이에요. fa1. 요 fa1을 다시 x좌표로 만들려면 가로로 이동해서 y는 x랑 만나는 요 자리가 fa1이에요. 다시 이 a1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함수랑 이 함수랑 만나게 한 자리의 높이가 fa1이라고 얘들아. 근데 내가 a2를 구할 건데 a2는 이 fa1을 f에다가 다시 넣어야 돼. 그러려면 이 fa1이 x좌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지. 요 녀석하고 똑같은 x값이 어딨냐? 여기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옆으로 보내서 만나게 한 요 좌표로 보는 거야. 이게 fa1. 그 x값을 위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여기랑 만나게 하면 이때의 높이가 바로 a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a2를 다시 한번 a3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a2가 다시 x좌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요 A2의 위치에서 가로로 이동, 다시 이렇게 오면 여기가 A2가 돼요. 여기가 A2면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 간 애, 요 높이가 FA2, FA2가 여기 만나서 다시 세로로 이동해서 요렇게 만난 요 자리가 바로 A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느낌이 오나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만나고 꺾이고 만나고 꺾이고 만나고 꺾이고 이런 거야. 이 y는 x를 자신의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절반이 만나고 꺾이고 만나고 꺾이고 만나고 꺾이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수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 수렴하게 되는 게 뺑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어떤 한 자리를 통과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자리에. 예, 그 자리가 어딜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씨, 다 지우는 건 아닌데 바로 에이씨 잘 못 그린 것 같다. 어쨌든 요런 자리 얘들아, 요런 자리 정사각형일 수밖에 없어. 얘가 45도니까. 그러니까 한쪽 모서리, 여기 모서리예요, 모서리. 이 모서리 끝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이 정사각형의 한쪽 끝이 여기, 다른 한쪽 끝이 여기 다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가 자신의 대각선을 갖다 놓은 정사각형의 사이즈를 잘 조절해서 한쪽 모서리가 이 끝에, 다른 한쪽 모서리가 이 끝에 닿게 만들면 여기서 이 값을 넣어 만들고 꺾어서 넣어 만들고 꺾어서 넣어 만드는 애가 다시 일로 오고 다시 일로 오고 다시 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요 정사각형을 뱅글뱅글뱅글 돌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정사각형의 요 자리, 네, 요 y좌표 자리, 요 자리가 바로 수렴값입니다. 사례가 좀 안 맞는다고 얘기한 건 요 정사각형을 구해서 요 윗좌표 여기가 얼마냐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전 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례가 좋지는 않았다. 여기를 t, t라고 하면 여기가 t, 마이너스 2분의 1 t가 돼서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3t가 되는데, 요 t가 여기 오려면 얘가 는 t니까 여기가 t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예, 여기가 요 는 t가 되려면, y좌표가 t가 되려면 x는 여기가 t-2란 얘기인데, 이게 t-2, t-2면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가 2여야 한다는 소리죠. t부터 t-2니까. 그래서 2분의 3t가 2분의 3t라는 이 변의 길이가 결국 2였어야 한다. 그래서 t는 3분의 4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3분의 4로 수렴한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조금 더 얘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례가 나오면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하나 알아둡시다. 또 질문 있어요? 87번.
이게 그냥 A2가 2분의 1이고 A5가 6분의 1이면 못 구하지. 예, 못 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A2에서 A5로 진행을 할 때 R을 3번 곱하게 됩니다. 공비를 3번 곱하게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에다가 R을 3제곱해서 6분의 1이 됐다는 뜻. 예, 따라서 R 세제곱은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R을 구하려면 3승근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한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들고 있으세요. 이걸 쓰겠지 뭐. 그리고 나서 얘를 보시면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면 그냥 이렇게만 써볼게. AN이 예를 들어서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해보자. 그럼 AN 플러스 1은 무슨 뜻이니?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 A1 곱하기 R의 n승 아니에요? 그리고 AN 플러스 2는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이거 3개를 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하는 거야. 이거 3개를 곱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당연히 A1 세제곱 되겠죠. 그죠? A1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R분의 1 곱하기 R의 n승이고요. 얘는 R의 n승이고요. 요거는 R 곱하기 R의 n승이에요. R분의 1과 R 지워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3개 합쳐지면 R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A1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의 n승 이렇게 합쳐지는 거라고요. 뭐다? 등비수열이다. 내가 이 말하고 싶은 거라고. 등비수열인 애를 비단 지수열이 아니더라도 이거 AN, BN, CN이어도 3개가 다 등비수열이면 곱했을 때 등비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항은 일단 나중에 신경 쓰고 공비가 얼마냐 해서 세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곱한 애 공비는 얼마냐 라고 하면 얘공비를 곱한 게 공비입니다. 그러니까 얘 공비가 R이고 얘 공비가 R이고 얘 공비가 R이면 이거 3개 곱한 애의 공비는 R 세제곱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얘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이렇게 문장으로 언급을 하면 공비가 R 세제곱인 등비급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1 마이너스 공비분해 하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냐인데 첫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이게 답이라고요. 그럼 R3승이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얘는 1-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A2의 세제곱 되는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네? 등비수열, 등비중항 얘기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A1과 A3의 곱은 A2의 제곱과 같다. 거기다 A2 하나 더 곱하면 A2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A2만 있어도 A1, A2, A3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1-공비분의 첫째 항. 그러니까 얘들아, 일을 너무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내가 이걸 쓴 이유는 너희 보고 이걸 진짜로 계산해서 이렇게 얻어라 라고 말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계산의 결과가 결국 공비 R 세제곱짜리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알으라는 것 뿐이야. 그럼 등비수열합은 1-공비분의 첫째 항이니까 아주 심플한 답이라니까.
자, 요 페이지에서 더 질문 있어요? 이제 슬슬 도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 무한등비 급수 타임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많은 도형을 다뤄보고 그 도형들을 다루는 것의 패턴을 발견해야만 다른 도형 문제에 또 건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겁니다. 도형 싫어서 안 하면 계속 약해져요. 도형을 건드리는 방식은. 자, 69페이지 질문. 91번. 하필 첫 번째 질문이 도형을 내가 직접 그려야 되는 문제를 줬네? 뭐 하지 뭐. P0는 원점이다 그랬고 n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 또는 1이면 오른쪽으로 3분의 1의 n승만큼 평행이동하고 n을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이면 전항을 위로 3분의 1의 n승만큼 평행이동한다.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다가가는 점의 수렴값 많아야 한 6번째 정도까지 해보면 감이 올 텐데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P1 어디에 찍히냐는 거지. P1. 그러니까 여기를 n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1을 넣어봐. 여기다가 1을 넣어봐. 그럼 1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에 걸리면 x축으로 3분의 1의 1승만큼 평행이동한 게 P1이다. 이런 거야. 그럼 제로에서 3분의 1만큼 이동한 애가 P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P2지. P2. 그 P2를 보시면 P2는 2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면 여기에 걸려요. 다에 걸려요. 그러면 그 전점을 3분의 1의 제곱만큼 위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3분의 1의 제곱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P2가 됩니다. 뭐 알아서들 표시는 하세요. 나 같으면 이제 여기 헷갈릴 것 같으면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쓸 거고 요게 3분의 1의 제곱 위로 올라갔을 거고 그 다음에 P3 해야죠. P3는 여기 나에 걸릴 거예요. 3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3분의 1의 3승만큼 이동한다. 여기서 이제 힌트 끝. 아닌가? 힌트 끝은 아닌가? 예. 요 길이가 3분의 1의 3승이래요. 그 다음 한 6번만 해보자고 그랬죠. n이 4야. 4는 어디 걸릴까? 여기 걸릴 거예요.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여기 걸릴 거니까 그럼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1의 4승만큼 평행이동한다. 어라? 이건 뭐지? 갑자기 지그재그가 안 되고 오른쪽 2번을 갔네요. 경험치가 좀 있는 사람이면 단박에 눈치챌 텐데 이거 격차 수열입니다. 격차 수열. 하나씩 건너뛰면서 교칙 나옵니다. 그 다음은 5일 테니 5는 다에 걸리겠죠? 그럼 위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쪽 안 보고 저 글씨 쪽은 이제 안 보고 패턴을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요것만 해볼게요. 위로
위로 3분의 1에 5승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할 건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3분의 1에 6승, 3분의 1에 7승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3분의 1에 8승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보기 편한 이 P점의 Y 좌표들 먼저 구해 볼게요. Y 좌표들. 실제 길이가 이렇진 않겠지만 첫째 항이 3분의 1의 제곱이라고, 그 다음번 얹어지는 높이가 3분의 1의 5승이라고, 그 다음번 얹어지는 높이가 3분의 1의 8승이라고 패턴 나오지 않았니? 공비 27분의 1짜리 무한등비급수입니다. 이대로 쫙 가면 여기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요 수렴의 값이 1-27분의 1. 왜 27분의 1이냐면 제곱에서 5승 갈 때 3분의 1에 3승 곱했잖아. 5승에서 8승 갈 때 3분의 1에 3승 곱했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27분의 1, 그리고 첫째 항이 9분의 1인 요 좌표로 수렴하게 된다고요. 이 값이 뭐냐면 한없이 가까이 가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는 뭔가 했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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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 3분의 1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3분의 1의 4승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시 둘둘 돼 있죠? 둘둘. 그 둘둘이 3분의 1의 7승과 3분의 1의 8승인데요. 3분의 1의 1승, 3분의 1의 4승, 67. 그 다음에 3분의 1의 7승입니다. 그러니까 격차수열로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이 공비 27분의 1짜리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고, 다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아이가 공비 27분의 1짜리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걔네들을 싹 다 더하면 여기 어딘가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그 값은 1-27분의 1분의 첫째 항인 3분의 1에다가 1-27분의 1분의 여기 이 두 번째의 첫째 항인 3분의 1의 3승 27분의 1, 요걸 더한 값이 두 길이의 합 수렴값이 될 거예요. 이게 알파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 눈알이 팽팽 돌고 뭐 글자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감도 안 잡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견뎌야 돼요. 조금만 견디고 몇 개를 더 풀면서 이해를 해보면 얘가 왜 무궁화 한 개 소령인지 알게 됩니다. 굉장히 패턴이 뻔한 문제. 패턴이 뻔한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또 질문. 넘어갈까? 아니면 자, 계속 가자. 98번까지 질문. 이거는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왜? 자, 얘는 도형의 무한등비급수가 아니고, 도형의 무한등비급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 도형을 뜻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식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결과가 뭐 무한급수는 아니면 부무분수가 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이 무한급수를 돌려봐라. 뭐 이런 얘기죠.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공통현의 길이 ln입니다. 공통현의 길이 ln. 이 그림에서 아이고요. 여기를 ln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길이를. 근데 이 길이를 직접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구하는 일은 없어요. 항상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로부터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이고 그 두 원을 딱 교차시켰더니 이쪽 원의 중심이 n분의 2에 가 있다고 그랬어. 이 한쪽 원의 중심은 원점에 가 있거든. 그러면 이 공통현이 지금 가로지르고 있는 x좌표는 얼마인 거야? n분의 1인 거죠. 얘와 얘가 같으니까. 왜 기본이 안 되는 거야? 반지름 같은 원 아니야? 반지름 같은 원이면 이 원의 중심에서 자기 원 위에 선 하나 긋고 이 원의 중심에서 자기 원 위에 선 하나 그으면 이 두 개의 원의 길이, 반지름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이등변 삼각형 될 수밖에 없잖아.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의 발은 밑변을 2등분한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n분의 1이라고. 그리고 이거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응? 반지름 1짜리잖아. 그러면 1과 n분의 1의 피타고라스 정리로 절반 길이 나오죠. 네, 그거 2배 하면 공통현의 길이에요.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의 루트 곱하기 2. 이게 ln이라고. 그러면 nln은 뭐야? nln 2n 루트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인데 이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n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다시 2의 루트 n-1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질문이 뭔 거 하니 이거 뒤집어서 제곱하라야. 제곱하여 뒤집어라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모습은 4배한 n-1 n 플러스 1 분의 1에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잖아요. 아니, 부분분수잖아요. 이해돼? 부분분수. 8분의 1 앞으로 뺀 n-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의 시그마. 이렇게 걸어주면 다다다다다다 지워주면 수렴값 나오겠죠. 됐어요? 또 71페이지에서 질문 101번. 아이고야. 이것도 사전 지식. 너희들 1학년 때 내가 이거 이거 쓸 날이 온다, 언젠가 쓸 날이 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해놨던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요, 절대값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동영상에 있어.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절대값 처리할 때 이제 y equal fx가 있는데 y equal fx에 x에도 절대값을 씌우고 y에도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일사분면만 그린 후 x, y축에 대하여 모두 데칼코마니를 하면 된다 라는 결론이었는데, 그때 y축에 대한 데칼코마니는 함수를 그대로 만드는데 x축에 대한 데칼코마니를 하면 이게
함수의 정의를 벗어나게 돼요. 일종의 원형이 되는 거지. 원의 형태처럼 x 하나당 y 값이 2개 나오는 애가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애를 왜 우리한테 시키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등장하는 애가 다이아몬드 함수라고 그래서 절대값 x, 절대값 y는 뭘로 할까요? 1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런 애로 그냥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정해져 있다. 절대값 x, 절대값 y는 1 하면 이제는 얘들아 이걸 일사분면을 그리고 데칼코마니를 했더니 어떻게 되고 이제는 그럴 시간이 아니야. 그냥 얘가 나오면 아 얘는 이렇게 그어서 1, 1 한 애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아유씨 시간 없을 때 잘 안 그려지더라. 그냥 이렇게 생긴 애다라는 거 외울 시간이에요, 이제. 응? 생긴 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서양 카드놀이 할 때 그 다이아몬드 있잖아. 그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함수라고 부르는 애야. 그럼 얘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k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어떤 정수나 자연수 또는 실수 유리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그림이 이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 K로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정사각형 45도 뒤집어 놓은 마름모 모양으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더더더 하는 거야. 더더더더. 만약에 X랑 Y랑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개수를 살짝 달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2배로 하고 여기를 1배로 하고 는 2를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려면 이걸 열심히 그리지 말고요. 열심히 그리지 말고 딱 절편만 찾는 거야. Y에다 0 넣어봐. Y에다 0 넣었을 때 X에 얼마 넣으면 2 되니? 1 넣으면 2 되죠. 내가 이제 대답 기다리기도 없다 시간이. 그러면 x에다가 0 넣어봐. y에 얼마 넣어야 2 되니? 2 되죠. 네,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대로 다이아몬드 그리시면 돼요. 딱 절편 연결하고 그 다음 찍 그리시면 이 다이아몬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절편 찾아 연결.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하게도 x 더하기 2 절대값 y는 2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여기가 2로 벌어지고 여기가 1로는 이렇게 옆으로 누운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알아서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이 개수로. 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함수를 딱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x 자리에 절대값, y 자리에 절대값이 딱 있는 순간 다이아몬드 함수예요. 이거는 다이아몬드 함수고 이거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y에다가 0을 넣어요. y에다 0을 넣고 이게 1 되려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야,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1이어야 되잖아.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이게 1이 되냐고, 이 전체값이. n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그리고 x에다 0 넣어. x에다 0 넣었을 때 y에 얼마 넣어야 1 되니? n분의 1이겠죠. 제발 좀. 그러면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로 끝난 거라고요. 이 다이아몬드 함수고 인마의 넓이를 SN이라고 할 때에는 다 구하는 거 아니고요. 다 구하는 거 아니고 이쪽만 곱해서 4배 하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4배 이렇게. 그럼 SN의 결론은
n 플러스 1 분의 2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분분수고요. 그 부분분수의 무한급수는 얼마인가 예요. 여기서 2를 빼면 얘의 무한급수는 1 값으로 그냥 수렴값 외워놔도 됩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애니까. 그러니까 2배 하면 2가 되겠죠? 암산도 가능한 풀이에요. 또 다음 갈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본격적으로 도형에 들어왔습니다. 이 파트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한 적은 있는데 아마 어려울 거야. 답은 1-공비분의 첫째 항이야. 답은 1-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정해져 있어. 1-r분의 a 하면 돼. 근데 어려울 거야. 이게 왜 어렵냐면 도형을 다루고 이게 매번 다른 도형이 나오고 거기에서 닮은 비, 그 닮은 비율을 찾아내는 방식의 수없이 많은 보조선과 원리가 이렇게 중학도형의 원리가 들어갈 텐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아 내가 중학도형이 약한가 그러면 자꾸 중학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도형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행동이에요. 아주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고 그 경험치 속에서 무의식 중에 어떤 도형을 딱 발견하면 아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야지 라는 감이 오는 학문이란 말이야.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야지 요거를 요렇게 뒤집어서 봐야지 얘는 얘 2배니까 이렇게 봐야지 하는 것이 뭔가 감각이 생길 때까지 다수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니 여기 있는 문항수만큼은 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히 지금 다 못하더라도 또 시간 날 때 또 한 번 해보고 시간 날 때 또 다음 이어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끔찍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왜 끔찍하게 많냐면 수능 출제 확률 100%였단 말이에요. 100%. 그럼 6, 9, 10일에 나오겠죠?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에 한 번씩 나오겠죠? 그런 지가 50년이에요. 사설까지 다 합치면 한 해당 개발되는 도형만 한 50종이 넘어. 그러면 50 곱하기 50년 하면 250종이 있을 거 아니야, 도형이. 걔네들만 하나씩 다시 소환해서 변형해도 수없이 많은 아류가 나와요. 몇천 종의 아류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끝나. 이 스토리는 안 끝난다. 근데 수능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니까 이번 올해 수능을 칠 때까지 내가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내가 도형을 다루는 기술을 늘리겠다 라는 생각으로 모르면 묻고 모르면 해설 보고 하는 방식으로라도 쫓아가십시오. 여기서 올해는 못 머무는데 오늘까지는 어쨌든 무한등비 급수를 하기로 했으니까 자 자기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기 질문 있으면 하세요. 106번? 나는 쉬는 시간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10분 후에 끝나요. 10분 후에. 뭔 일 있어? 아하. 여기서 문제를 읽고 문제 실제로 풀 때는 그림만 따와서 합시다. 규칙이 뭐냐면 T자의 도형을 하나 만드는데 길이가 1, 1이에요. 1, 1로 T자, 길이가 똑같은 놈으로 T자를 만든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단위가 3분의 1의 n승인이라고 하면 1의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1이 될 테니 가로 3분의 1, 세로 3분의 1짜리를 양 끝에 붙인대요. 양 끝에. 그리고 그 다음은 3분의 1의 제곱 단위인데 사이즈가 그런 애를 이 위에 있는 양 끝에 붙인다니까 양 끝이 4개가 나와서 4개를 이렇게 붙이게 된다. 요렇게 무한히 붙여나가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선분의 길이의 합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순차적으로 더해 나가도 되긴 하는데 그걸 좀 분리해 보세요. 분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것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을 구하고 그 다음 항을 구해서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분리해 버릴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공비라는 건 일종의 닮은 비인데 닮은 비는 정확하게 내가 구하려는 그 대상이 아니어도 일치합니다. 언제나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공비를 구하는 과정과 첫째 항을 구하는 과정을 분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S0의 도형과 S1 그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 3개짜리를 놓고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쪼개 볼게요. 1세대 T, 2세대 T, 3세대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세대 T에서 2세대 T, 2세대 T에서 3세대 T로 넘어갈 때 길이비는 얼마일까요? 길이비. 길이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1세대의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 2세대 사이즈는 작잖아. 그러니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얼마나 줄었냐고. 얼마나. 1대 3분의 1이죠. 모든 길이의 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거기다가 개수비가 있어요. 개수비. 이걸 별도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1세대에는 개수가 1개지. 2세대에는 개수가 2개예요. 3세대에는 개수가 4개예요. 자기 전 세대에 비해 그 다음 세대의 개수가 몇 배로 늘었어? 2배로 늘었죠. 1대 2예요. 이렇게 되면 공비는 이거 둘을 곱해서 만든 게 공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공비는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실제 길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이 비율만으로 공비를 구할 수가 있다고. 공비를 구했죠? 3분의 1하고. 그러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 3분의 2, 1-3분의 2분의 이렇게. 그리고 첫째 항. 첫째 항 얼마야? 첫 번째 도형의 길이의 합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도형의 길이 합이 2잖아요. 이렇게 쓰면 그냥 답이에요. 뭔가 대단히 복잡할 것 같아 보이는 거는 얘네들을 막 길이의식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써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닮음 도형이 점점 작아지면서 반복해서 나오면 길이의 비율을 구하고 넓이면 제곱비로 만들고 개수의 비를 구해서 그 두 개를 곱하면 공비가 되는 겁니다. 빠르게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 이 유사한 내용으로. 자기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게 질문할 거 있으면 빨리 하세요. 111번. 자, 보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림만 따가지고 길이는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게 세로 길이가 얼마라고? 1. 가로 길이가 얼마라고? 2루트 6. 그럼 대각선 길이 얼마예요? 대각선 길이는 제곱하면 25니까 5죠, 5. 대각선 길이가 5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넓이와 이 넓이 그리고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들을 구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지는 거야. 예, 그걸로 공비를 구하려고 해도 머리가 깨져요. 못 구하고. 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뭐냐면
얘네가 지금 이 가로 1, 세로 2루트 6, 즉 대각선 5짜리 직사각형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근데 그 다음 단위가 어딘가 보세요. 그 다음 단위. 그 다음 단위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들의 닮은 비는 이 직사각형의 닮은 비와 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반지름 얼마짜리? 이게 반지름이니까 1짜리를 이렇게 자르면 이 대각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1이겠지. 여기도 반지름 1짜리 길이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1이겠지. 그러면 5라는 대각선에서 1 빠지고 1 빠지고 요 대각선 얼마일까? 3일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길이비가 됩니다. 그거를 1대로 만들면 1대 5분의 3이 되죠. 그리고 다들 중학교 때 배웠지만 길이비가 1대 5분의 3인 도형의 넓이비는 얼마일까요? 넓이비는 1대 25분의 9가 됩니다. 우리 공비 구한 거예요, 지금. 첫째 항을 구하는 과정과 공비를 구하는 과정을 분리하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 아니라 이 도형 하레비가 나와도 이 도형은 이만한 직사각형과 이만한 직사각형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거칠 것이고 그때 생겨나는 길이비의 제곱비가 넓이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5분의 9배하면 이거 돼요. 여기서 25분의 9배하면 이거 된다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항은 얘와의 합이죠. 요것만 그냥 따로 별도로 구할 거예요. 첫째 항을. 근데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 도형과 이 도형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 조그만한 부채꼴 있지. 그게 여기랑 같아요. 그리고 요 G1이 뭐냐면 B1과 B2의 중점이라고 그랬거든. 이 H1도 D1과 D2의 중점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저 H1이 요 G1이랑 점이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지어보시면 요 넓이를 이렇게 합치면 이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첫째 항의 넓이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도형은 절대 구하는 공식이 없죠. 예, 그 말인즉슨 이렇게 생긴 직각의 부채꼴에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를 빼주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알겠죠? 그때 이 직각인 도형을 직각인 부채꼴을 조금 크게 다뤄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녀석의 기울기, 즉 이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세타가 가로로 2루트 6 갈 때 세로로 1 올라가는 애예요. 대각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내가 얘가 밑변의 길이가 1인 건 알고 있고 높이가 궁금한 거잖아. 이 높이 t라고 하면 이 t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렇게 내렸을 때 얘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절반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녀석이 다시 높이 역할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는 얼마냐는 뭘로 결정하냐? 바로 이 높이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 반반이니까.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2분의 1이죠, 이 길이. 네? 그리고 2루트 6 대 1이에요. 그럼 이 길이는 5대예요. 1대 5대 2루트 6이라고. 그럼 이게 2분의 1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5대 1이니까 이 길이는 10분의 1이라고. 2분의 1의 5분의 1배 하면 되잖아. 미치겠다. 못 알아듣는
눈치는 2루트 6대 1대 5니까 얘들아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라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루트 6이라고. 그럼 빗변의 길이가 2분의 1인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1 코사인 세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1 코사인 세타 5분의 루트 6이라고요, 얘가. 그리고 얘는 2분의 1 사인 세타인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된다고. 그러니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5분의 루트 6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밑변이 1이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이렇게 되게 쉽게 나온다고. 이 두 넓이를 합쳐서 4분의 파이에서 빼주면 돼요. 4분원에 반지름 1짜리 원 넓이의 4분원이니까 4분의 파이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첫째 항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6 빼기 20분의 1 이거겠네요. 아니 빼기 아니라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요거 넓이에서 요만큼 하고 어디 갔어? 요만큼 하고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첫째 항으로 나온다. 그럼 아까 구한 공비에다가 어디 갔어? 아까 구한 공비에서 1-공비분의 첫째 항을 따로따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양이 더러워 보일 뿐 이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어려운 애가 아니라고 이게. 뭐 차근차근 합시다. 계속.